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단원 FM 88.7MHz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입니다. 오늘은요 가야금과 검은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1도움이라 하나요? 도부터 도까지 누를 수가 없지만 더 꿈은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고 싶다. 10대 때 기타를 아주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손가락이 짧아서 억수로 힘들었지요. 곡 3개를 배우고 그만두었답니다. 네, 이렇게 재미없는 제 이야기는 그만치 하고요. 가야금과 검은고의 세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가야금의 소리를 듣고 가겠습니다. 지성자 명장이 성금연료 가야금 산조.
좋습니다. 네, 고요히 것은 참 좋네요. 이규보라는 고려시대에 유명한 문인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민족경공대에서 사신 동명왕 편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규보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 백낙천, 우리가 잘 아는 백거의 시인의 시를 책으로 만든 뒤 거기에 시를 붙였다고 합니다. 두 개를 연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일찍 생각하기를 노경에 소일할 낙은 백낙천의 시를 읽거나 혹은 가야금을 타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겠다. 가야금은 대개 옛날 진나라에서 만든 이 종류라고 하는데요. 진쟁의 종류로 줄 하나만 모자랄 뿐이다. 줄은 손가락을 상하지 않고 그 소리가 간결하여 노쇠한 정을 쉽게 호탕하게 한다. 두 번째 시는요. 바람결에 오는 가야금. 창문 가까이 가야금을 놓았더니 바람이 지나며 스르릉 울리네. 내 고요히 듣고 있노라. 하늘이 음악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내 지금 옛 곡조를 다 잊어 희롱하며 가야금 줄만 울리네. 바람도 나의 서투름을 아는지 곡조 아닌 곡조를 일부러 울리노나. 가야금은 가야의 우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금은 12줄입니다. 왜 하필 12줄일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전후 지금의 낙동강 일대에는 금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등 6가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6가야는 가장 먼저 탄생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다른 가야들이 서로 연맹체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에 한 가야국 임금인 가실왕은 음악을 통해 6가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무척 좋아했던 가실왕은 중국의 현악기, 즉 줄을 튕기거나 그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쟁을 본떠 새로운 현악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줄에 15개가 있는 쟁과는 달리 가야금이 줄은 12개였는데요. 12달이 음유를 번든 것으로 1년 12달 모두 가야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가야금이란 이름은 가야국에서 만든 금이란 뜻에서 붙였고요. 현재는 25개의 현이 있거나 또는 18개의 현이 있는 등 계량 가야금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가야 연맹체는 신라, 백제처럼 거대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에 흡수되면서 멸망의 길을 걸었는데요. 551년 3월의 어느 하루 신라 24대 임금 진흥왕이 청주 지역으로 행차를 하던 찰나 그곳에서 우륵을 만나 가야금을 연주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에 반한 진흥왕은 우륵이 만든 음악을 신라의 대악, 즉 궁중에서 사용하는 음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궁중 사람들을 보내 우륵에게 가야금과 노래, 춤을 배우게 했답니다. 우륵은 그 뒤로도 185곡이나 되는 가야금곡을 지어 우리 역사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남았지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가야금은 12줄이지요. 하여 12줄을 듣고 가겠습니다. 장민호 가수님이 12줄.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달빛 씌운 가야금 소리, 한 줄을 퉁기면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퉁기면 술 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오빠 둥둥 내 사랑아 12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헤이! 가슴을 긋는 가야금 소리 후곡간장 애타는 소리 한 줄을 둥기면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둥기면 술 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오빠 둥둥 내 사랑아 12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헤이!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달빛 실은 가야금 소리. 한 줄을 퉁기면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퉁기면 술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화둥둥 내 사랑아 12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이 노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뒷부분만 살짝 해볼까 합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동동 내 사랑아 12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노래가 참 어렵네요. 음을 잘 못 맞췄지만 그럭저럭. 네. 자, 이렇게 가야금은 우리 민족의 전통악기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소리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르기 가야금을 만들 때 이 나무 저 나무 써보아도 소리가 신통치 않았고 사람들도 흥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동나무로 만들어 12수를 튕기니 사람들이 저러 못하게 어깨춤이 들썩들썩 했더라. 이렇게 가야금은 우리 민족의 흥을 돋구어 주는 고유의 소리, 영혼이 울림의 소리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옛 가야금은 오동나무에 명주실로 만들어져 있으며 손가락을 뜯어서 소리를 내지요. 가야금은 소리가 가늘고 화려한 음색을 띠기에 여성분들이 많이 연주를 했고 여성적인 악기라는 칭이 있으며 검은 곳은 그것에 비해 소리가 굵고 깊고 웅장한 음색을 띠기에 선비들이 많이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검은고는 남성적인 악기라는 칭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남녀 불문 원하는 것을 연주하겠지요. 자, 그럼 선비 악기로 불렸던 검은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검은고 소리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석 작곡, 검은고, 독주곡,
달무리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꼭 소개를 한다면은 달의 신비로움을 검은고의 다양한 수법으로 표현한 곡으로 1장, 달빛은 검은고의 중후한 음색으로 그리움을, 2악장, 달맞이는 역동적인 리듬으로 달을 맞는 즐거움을, 3악장 달무리는 손으로 검은고의 현을 연주해 달무리의 신비로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고보석 님이 멋진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 독주곡 달무리.
현란하고 강인하고 힘이 있는 멋진 곡이죠. 이게 검은고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백악지성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100가지 악기 가운데의 장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나도 악기 뭐 아무거나 풀필이라도 불고 싶다. 아니 손가락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다. 근데 손가락을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방금 불어봤는데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자 오늘은 비록 가야금 검은고 특집 아닌 특집이지만도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듣고 싶어요. 네, 듣고 싶은 기분이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턱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바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김효희 양의 청아한 맑은 목소리와 이문세 님이 부드러운 중후한 목소리가 잘 어울려져서 나은 참으로 멋진 무대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악기라고 한다면 정말 인간의 악기와 사람이 만든 악기의 멋진 어울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너무 해서 막 식상할 정도네요. 노래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는 가수로 태어나서 아니요. 이번 생에 열심히 노래를 연습해서 무명이더라도 가수로 데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허한 꿈이면 어떻습니까? 네. 하여 꿈이라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조금은 공허한 결심이었지만도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행복감에 젖어 다시 고문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뛰어난 현악기 연주자가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고문고의 왕산악도 있었지요. 왕산악은 4세기 중반 고구려의 재상님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진나라 사람이 보낸 현악기인 질현금을 보고 그것을 개량을 해서 즉 현이 6개인 고문고를 만들었고 그에 맞는 곡 100여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왕산악이 고문고를 연주할 때 검은학이 와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악기 이름을 현학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현재의 줄현에 고문고 금을 써서 현금으로 그렇게 불리다가 우리말로 고문고가 되면서 현재의 고문고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왕산악 재상님 멋지지 않습니까? 재상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음악도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천재십니다. 비록 역사 중의 인물이지만도 무한 존경을 보냅니다. 대박 존경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고구려의 고문고는 7세기 말 신라에 전해졌고 고구려를 걸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크게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악기가 되었고 사랑방에는 항상 고문고가 있을 정도로 지배층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향님이 가슴만 알죠를 듣고 가겠습니다. 그대 그리움에 또 하루가 그대 보고 싶어 눈 감아요. 자꾸만 내 곁을 멀어지는 그대 모습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사랑하면 안 되겠죠. 정말 사랑은 이기적이죠. 그대 바라보는 하루가 또 힘드나요. 가슴이 아파. 사랑한 만큼 아픈가 봐요.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될 조선 중기 유학자이며 성도 3절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은 무현금명이라는 글에서 검은고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성도 3절은 개성, 즉 성도의 명기 황진이와 유학자 화담 서경덕 성도, 즉 개성이 유명한 명승지 박연 폭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무현금명. 검은고의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이 줄을 나는 거라네. 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의 음을 즐기는 것이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 풍류가 있지요. 그리고 16세기 조선의 최고 지성 중의 한 명이었던 율곡이 선생님도 금명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검은고를 그렸습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외로운 오동나무 맑고 시원한 옛 소리여. 한 번 연주함에 귀를 깨우고 두 번 연주함에 마음이 맑아지네. 줄 없으면 너무 담백하고 번거로운 곡조도 너무 지나치네. 내 이 검은고 안고 있지만 누가 내 마음 줄까나. 멋있습니다. 운치 있지요? 제가 이문세 가수님과 김유희 양이 노래를 듣고 있다가 보니 그녀의 웃음소리 분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얼마나 또 멋있겠습니까? 처음 이 노래를 듣고 아마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한번 그 노래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뿐.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대로.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흰 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른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어느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세월이 흩어가는 걸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로 세월이 흩어가는 걸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로 어떤 미소로 세월이 흩어가는 걸 무슨 말을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걸 세월이 흩어가는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 되어 하루를 너를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엔 휜 구름은 말없이 흐르고 푸르른 변함없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흘러가는 걸 어느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을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도 멋진 소리를 들려주셔서 지금 다시 들어도 감격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가야 금은 여자, 금은고는 남자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이 남녀의 사랑은 어땠을까? 1998년 안동시 정상동 택지개발지구에서 미이라 항구가 발견되었다. 400여 년 전이 조선시대의 무덤이었다. 그 무덤에는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옷가지로 여러 가지 소품과 함께 젊은 나이에 여절한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긴 아내의 편지와 아내의 머리카락을 섞어서 만든 미토리가 발견되었다. 무덤 속의 망자는 고성이씨 이응태였고 31세에 여절했다. 아내인 원희 엄마는 남편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삶을 엮고 정성껏 미토리를 삼았으나 사랑하는 남편은 그 신을 신어보지도 못하고 끝내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면서 쓴 편지 내용이구나. 원희 아버님께 1586년 6월 1일 집에서 당신 언제나 나에게 돌이 머리 휘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가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갖고 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듯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이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이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시라는 것이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꼭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조선시대는 사랑이 없어도 중매로 선택 없이 결혼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지요. 이런 시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원앙 부부, 인꼬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빛바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전해져 내려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슬프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현재 낙동강 강 남편의 무덤이 있던 곳에 원희 엄마 상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소양님이 잊었니? 라는 아련한 곡 한 곡을 들으면서 아쉬운 마음 듬뿍 오늘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왕왕 초보디제이 화하이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를 들어주시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귀한 복 듬뿍듬뿍 많이 받으시고요. 새로운 한 해도 행복과 즐거움과 이로움이 가득한 그러한 참 좋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적당히 마시는 저녁 시간 되세요. 살이 찐답니다. 허허허. 소양님이 잊었니? 와 김광석님이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두 곡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그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발 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추억이 점점 빛바래가면 너와 그닐던 길에 우두커니서 지우고 또 지우려 해도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